중에 이제 이양 정리라고 해서 혹시 기억나? 우리 얼마 전에 그 제가 삼각형 얘기하면서 막 이런 거 기억나세요? 제가 얼마 전에 막 어떤 삼각형 얘기하면서 얘가 뭐 다음 줄에 두 번째 요거 말한 적 있잖아요. 요게 사실은 이양 정리 관련 내용 중 하나예요. 요 내용이. 제가 고1 때는 요게 선택이라고 했지만 이제 확통에서는 선택은 아니야. 이게 필수입니다. 약간 좀. 이 테크닉. 어쨌든 요런 거를 좀 해보자라는 거야. 자, 이게 1단원입니다. 그리고 이 1단원을 여러분들은 정말 열심히 여기 별표 치고 여기에 별표 치고 열심히 하자. 그리고 제가 요거 끝날 때까지 그래서 매시간 쪽지 시험을 볼 겁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요거를 매번 해서 제가 약간 가끔 드는 비유 중에 약간 백신을 매번 놔드리는 거예요. 이제 잊을만 하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혹시 필요하면 저도 말씀한 제가 더 드릴게요. 이렇게 자 매시간 볼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두 번째가 뭐야? 확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사실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배워요. 그리고 확률도 배워요. 그리고 확률은요 미리 말하자면 그러니까 경우의 수로 구하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간단하게 스포하자면요 원래 확률은요 전체 경우의 수분의 뭐 어떤 사건의 경우의 수예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결국 분모 분자가 둘 다 경우의 수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잘해야 돼요. 경우의 수를 잘하면요 여기 거의 세 번째까지는 리얼리 프리 패스입니다. 그리고 약간 새로운 게 요 조건부 확률이란 거. 요게 약간 새로운데 얘도 이해만 하면 그리고 얘는 좀 새롭지만 그나마 할 만한 이유가 딱 나오는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특유의 어떤 멘트가 있어. 여기 관련 문제는. 한 두 가지 정도만 할 줄 알면 어렵지 않으니까 확률은 바로 연결된다는 거야. 그래서 경우의 수를 열심히 하자는 거야. 그럼 확률은 따라옵니다. 그리고 다음 장 가시면 마지막으로 통계란 걸 배워요. 통계. 여러분들이 이 통계는요. 조금 찾자면 중3 때 혹시 여러분들 그런 거 기억나? 뭐 평균, 분산 뭐 이런 거 기억나? 요런 거에서 연결되는 게 통계인데 뭐 그런 것도 나오겠지만 결론부터 말하면요.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확률을 배우고 왔을 거 아니야. 이 확률을 잘하면 통계가 따라와요. 그래서 마치 약간 느낌은 우리 얼마 전에 수학초랑도 비슷하긴 해. 그런 의미에서. 극한을 잘하면 연속이 약간 비슷하게 되고 이제 그거 가지고 미분도 정의하고 적분은 미분의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 이어지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다? 여러분들은 경우의 수를 잘해야 된다는 거야. 경우의 수를. 경우의 수를 잘하면 확률을 만들 수가 있고 그 확률을 잘하게 되면 통계도 비슷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오른쪽에 이런 말들은 뭐 그때 가서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뭐 어려워 보이지만 여기는 그나마 다행인 게 양이 많이 줄었어요. 제가 이 학원 딱 온 2년 전만 해도 3년 전이 벌써 4년 차니까 3년 전만 해도 여기가 좀 양이 많았어. 뭐 좀 빠진 게 많아. 그래서 생각보다 양도 많지 않고 몇 가지 그냥 사실상 암기해서 풀면 되는 문제들 많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흐름이야. 그리고 한번 책을 보시면요. 굉장히 얇아요. 리얼리 얇아요. 그러니까 아마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도 한 2월까지 하면 거의 한 바퀴 돌 겁니다. 그때까지는. 한 바퀴 돌고 3월부터는 미리 예고한 대로 저희가 정시 대비도 하고 싶어가지고 아마 주 2회 말고 주 3회 수업으로 바뀌면서 하루 정도는 정시 대비를 하고 이틀 정도는 요 확률과 통계 또 내신 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좀 병행을 할 거니까 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점 있나요? 어떤 궁금한 점? 자, 없으시면 자, 오늘 내용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순열과 조합 관련 내용이고요. 여기 페이지 보시면 원순열, 새로운 순열입니다. 중복순열, 새로운 순열입니다. 그리고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 즉 새로운 순열을 세 가지 배울 겁니다. 즉 순열이 총 네 가지가 있는 거야. 네 가지가. 그리고 조합은 감사하게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복조합.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요. 순열에서 4개, 조합에서 2개, 총 6줄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시간을 보아하니 자, 조금만 할게요. 원순열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지? 자, 지금부터 아까 혹시 제가 드린 그 쪽지 시험지 기억나세요? 뭐 여러분들이 책에다가 정리해도 되고요. 자, 여기로 돌아와서 자, 오늘은 요 라인은 안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네요. 요건 다음 시간에 제가 아마 다음 시간엔 중복순열과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까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봐서 그냥 급하게 안 하더라도 중요한 거니까 이제 한 개 한 개가 좀 천천히 하더라도 요 쪽지 시험은 당분간은 쭉 할 겁니다. 계속 꼭 기억하시고 느낌 가져가세요. 알겠지? 자, 오늘 첫 번째 배울 순열은 새로운 순열 원순열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나름 잘 지었어요. 자, 순열은 순열인데 잘 봐봐. 원자가 붙었잖아.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 개를 배우기로 했잖아. 자, 요거 제가 좀 다시 지울게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거를 세 개 배울 거거든. 이렇게 원순열, 중복순열, 그리고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 그래서 얘는 이름이 왜 이래요? 그러게요. 얘는 무슨 문장 같네요. 이렇게 세 개 배울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여기 비교를 하는 게 이런 거야. 느낌 오세요? 요 1번, 2번, 3번이 하나씩 바뀌면 새로운 순열이 됩니다. 제가 한번 그러면 좀 이거 세 개를 그냥 밑에 거는 안 할 거야. 근데 그냥 좀 깔맞춤 차원에서 한번 설명드려보자면 첫 번째 원순열은요. 저기 맨 오른쪽에 있는 세 번째가 바뀌는 친구예요. 그리고 자, 중복순열은요. 저기 있는 두 번째가 바뀌어요. 그리고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은요. 이 같은 것이 어딜 말하냐면 전체에서 같은 게 포함이 돼서 1번이 바뀌어요. 사실은 이런 포지션이 있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비교해서 설명하시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쌤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딱 하나씩 바뀌면서 새로운 이름이 붙고 저거 바뀐 것 때문에 전략이 바뀌어요. 약간 세는 방법이 바뀐다는 거야. 자, 지금부터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원순열은요. 역시나 여기도 뭐가 있다? 뭔가 다른 전체가 있을 겁니다. 자, 원래라면 이렇게 퉁치고 싶은데 그냥 써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도 뭐 가끔 뽑기도 합니다. 거기까지는 특별히 안 바뀌어. 그런데 자, 어디가 바뀐다? 자, 지금부터 이 자리를 기억하세요. 자, 얘는요. 이름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인 순열은 보통 책에서는 일렬로 배열한다라고 나오잖아. 근데 얘는요. 약간 보통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으로 배열합니다. 즉 사람 5명을 원탁에다가 앉혀요. 근데 얘도 중요한 거는 사실은 좀 필기를 좀 여러분 정정할까요? 이게 사실은요. 위랑 비슷하게 필기를 해야 되니까 어쩌면 이제 여러분들 이것도 함정이야. 그럼 쌤 원으로 배열 안 하면 이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거지. 어쩌면 원으로 배열하는 거는 이 원순열 중에 한 가지일 뿐이고 그럼 얘는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약간 회전이 가능한 상황?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원도 회전이 가능하잖아. 원탁에 앉으면요 여기 돌 수 있잖아 우리가. 근데 이제 문제 보면 근데 원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뭐 사각형 테이블도 있고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이제 원으로 공부하지 말고 이름은 원순열이지만 실제는 약간 원. 저게 원심력 할 때 그런 느낌이라 이해하시면 돼요. 회전. 약간 이 원을 여러분들은 그 서클이 아니라 그 회전.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좀 하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요렇게 바뀌면 이제 새로운 이름 원순열이라고 붙일 겁니다. 그리고 보통 책에서는요. 이제 책에 또 보시면 막 이런 막 공식 같은 게 나와 있는데요. 저는 미리 말할게요. 저는 이 공식으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운 순열을 바탕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한번 문제 보러 갈게요. 한번 필기해 보세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한 걸 바탕으로 문제를 좀 보시면 그러니까 약간의 보정을 좀 하면 끝나. 사실 약간의 보정을 좀 해야 돼요. 이제는. 이게 원탁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세면 안 된다는 거야. 자, 문제 보러 갈게요. 자, 만렙 AM입니다. 자, 오늘의 원순열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문제를 저희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일단은 제가 여기 지금 처음부터 개수가 좀 많은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볼게요. 아, 밑에 3번 문제가 좋겠네요. 자, 3번 문제를 제가 하나 예시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자, 어른 2명, 어린이 2명을 자, 고1 때는 얼마 전까지는 원탁에 앉히지 않았지. 그냥 일렬로 배열했단 말이지. 그치? 자, 여러분 잠깐만요. 이것도 개수가 많아. 그러니까 제가 3개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개수가 많으면 설명하기가 좀 힘들어요. 자, A, B, C 3개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1 문제였다면 여기서 뭐예요? 일렬로 배열하는 거 맞아요? 우리 그냥 외웠잖아. 개수도 몇 개? 3팩이잖아. 자, 실제로 6가지가 있고 제가 한번 재미로 한번 노가다 해볼까요? 6개. A, B, C 뭐 그 다음에 A, C, B 그리고 뭐 B, B, A, C 그리고 B, C, A 그리고 C, A, B 그리고 C, B, A 맞나요? 이 6가지거든요. 사실은 3명이면 노가다 가능합니다. 그치? 근데 이제 우리가 확률과 통계에서는 고3 때 배우는 이제 신상이죠. 그리고 이번 페이지랑 다음 장 보시면 이제 뭔가 막 오른쪽 그림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 원탁에다가 이렇게 막 앉히겠다는 거야. 자, 원으로 배열할 때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제 이해를 해야 돼.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를. 잘 보세요. 우리가 일렬로 배열할 때는 이 6개가 다 달랐잖아. 자, 제가 지금부터 정말 번거롭지만 저 6개를 한번 요 원탁에다가 옮겨 보겠습니다. 너네도 한번 뭐 예시니까 한번 옮겨 보세요. 그러면 되게 웃긴 일이 발생돼요. 제가 한번 여기 위에 있는 거를요 한번 쭉 옮겨 볼게요. 자, A. 자, 옮길 때의 방향은 하나로 통일하겠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A, B, C. 그 다음에 A, C, B. 그 다음에 B, A, C. 그 다음에 B, C, A. 그 다음에 C, A, B. 그 다음에 C, B, A. 자, 여러분 보이세요? 그리고 자, 이제부터 요 포인트 하나만 기억할게요. 우리가 이제 원탁에 원으로 배열하면요 한 가지 이제 기본 가정이 생깁니다. 뭐? 회전했을 때 같은 것은 같은 것으로 취급을 할 겁니다. 즉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지만 실제로 원탁, 즉 원이라는 상황은요 소위 회전이 가능하지. 그래서 아까 제가 필기할 때 회전 가능한 상황이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회전했을 때 같은 것은 한 개로 취급하자라는 거예요. 이해돼? 그럼 재밌는 게 여기 6개 그림 중에서 지금부터 같은 그림이 존재해요. 자, 다시 일렬로 배열할 때는 달랐는데 원탁에 배열하면 이게 돌렸을 때 같은 게 있다는 거야. 그리고 저희는 지금부터 돌렸을 때 같은 거는 한 개로 취급할 겁니다. 볼까요? 자, ABC. 자, 이 ABC를 한 바퀴 옆으로 돌렸다는 상상을 해봐. 야, 한 가지 옆으로 가자. 그럼 어떻게 돼요? CAB지. 즉 얘랑 CAB 얘랑 같아요. 얘를 한 번 더 돌려봐. 그러면 B가 위로 올라오면서 C가 오른쪽, A가 왼쪽이니까 BCA. 이거 세 개가 같은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게 이제 원순열의 포인트입니다. 뭔가 회전 가능한 상황에서 이제는 단순히 6개가 아니라 단순히 3팩이 아니라 같은 거를 한 개로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마찬가지로 해보시면요. 요렇게 3개가 또 같은 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만약에 원으로 배열하면요. 정답이 몇 가지다? 2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2가지를 이제 공식화 시키자면 어떻게 나온 2가지다? 자, 이 부분을 이해하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는 공식이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원래라면 그냥 일렬로 배열한다고 치면 3팩까지지. 그런데 지금 사람이 3명이잖아.
그리고 아주 모난데 없는 원탁이다 보니까 사람 수만큼 같은 게 생긴 거예요. 사실은 3명이니까 3가지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누기 3을 했다. 요 보정을 해준다라고 기억을 해야 돼. 즉 이 3이 뭘 의미한다고요? 이 3은요. 돌렸을 때 같은 것. 돌렸을 때 같은 것의 뭐야 이게 개수만큼 나누기 얼마를 해줘야 돼. 근데 이번 문제는 그냥 원탁이고 사람이 3명이다 보니까 돌릴 때마다 3가지가 항상 같다는 거야. ABC가 돌리면 CAB, 돌리면 BCA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누기 3, 3개를 한 개로 보겠다는 거예요. 요렇게. 그리고 위에 있는 공식은 얘가 이제 어쩌면 같은 말이 이 말이잖아. 그래서 위에 공식이 요렇게 뭐 m 빼기 1 팩이다 요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바로 오른쪽부터 이거에 발레가 생겨 사실은. 이게 안 되는. 물론 이제 책에서는 해설지는 이걸 또 이용해서 약간 발레도 피해가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는 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훨씬 편할 겁니다. 자, 요 느낌 살려서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제 위에 올라가면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나와요. 자, 사실은 막상 문제는 별건 없어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한번 1번 문제 한번 풀어보실래요? 6개를 그냥 일렬로 배열이 아니라 원턱에다가 원형으로 쫙 배열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몇 가지가 될까요? 자, 고민할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자, 외우지 마세요. 이해를 하는 거예요. 원탁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회전했을 때 같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지금부터 한 개로 봐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는. 그냥 일렬로는 말도 안 되지. 다른 건데 이제 걔네들을 원탁에 안 치면 결국 어떤 회전 가능한 상황이 발생되고 그럼 약간의 이제 같은 것들로 봐야 되니까 보정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 30초 드렸고요. 자, 한번 여러분들 이 문제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민채야. 그럼 1번 문제는 몇 가지일까요? 자, 6개를 원형에 배열하래요. 6개를요. 이렇게 원형에 배열하는 거예요. 적어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원래대로 먼저 구하세요. 일단 원래대로는 6팩이잖아. 그냥 일렬로는. 근데 이게 6개니까 6개만큼 같은 게 생긴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한 바퀴 돌릴 때마다 또 같은 거잖아. F가 맨 위로 올라오고 E가 맨 위로 올라오고 D가 맨 위에 C가 맨 위에 B가 맨 위에 즉 6개만큼 보정해 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5팩 그래서 120까지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자, 밑에 있는 2번 문제는 그럼 몇 가지가 있냐는 거예요. 자, 이 원형으로 배열한다는 걸 꼭 먼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원형으로 배열한다는 걸 먼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 문제는 그러면 해원아. 얘는 몇 가지게요? 5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면 몇 가지일까요? 그치. 원래 일렬로는 5팩인데 5개고 원형은요 모난 게 없잖아. 돌리는 족족 같은 게 생겨요. 5개만큼. 즉 나누기 보정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이해돼? 이게 이제 일렬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나누기 얼마, 즉 보정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를 응용한 문제가 바로 이어 나오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재밌는 문제 보여드릴게요. 이제부터 굉장히 재밌는 거야. 잘 보세요. 위에 빈칸 채우기. 제가 빈칸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 자, 빈칸 채우기. 그리고 참고로 여기 있는 필기를 보지 마. 빈칸 안 채울게요. 저랑 다릅니다. 얘는 지금 위에 있는 이 공식을 이용한 풀인데요. 요걸 이용한. 저는 사실 이거를 이용할 거라 조금 이제 여기 빈칸이 좀 다를 거야. 다시 제가 설명한 게 어쩌면 저는 이게 제가 설명한 거고요. 이게 책에 있는 공식인데 저는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바로 다음 장부터 저게 안 되는 케이스가 발생되거든요. 자, 왼쪽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문제는요. 느낌 오세요? 너네가 알고 있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이제 이래서 재밌는 거야. 이제 여기는요. 뭐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배운 키워드가 나오는데 상황이 또 달라. 자, 읽어볼게요.
여학생 2명, 남학생 4명을 원탁에 앉힐 거야. 그때 뭔가 조건이 달려 나와. 그 조건이 뭐냐면 여학생끼리 이웃 하라는 그런 문제예요. 자, 여러분들이 처음이니까 한번 상황을 한번 그림으로, 항상 말하지만 그림도 함께 하세요. 그림으로 이해하자면, 자, 이런 원탁이 있는데요. 그림 왜 이래? 자, 원탁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여학생 둘이가 이웃 바로 옆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학생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앉으면 되겠죠. 요런 걸 한번 세보라는 거야. 그치? 그림으로 이해하자면. 그리고 놀라운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이 문제 풀어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웃의 전략을 그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대로. 자, 이제부터 재밌는 거야. 이게 수학의 묘미예요. 자, 이웃의 기본 전략이 뭐다? 여학생들을 한 명으로 보고 돌리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뭐만 주의해라? 이제 요거 돌릴 때 그냥 순열이 아닌 원순열로 돌려줘야 된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요, 5명이 있는 격이지만 원탁이니까 나누기 5를 해야겠지. 그치? 그런데 여자 둘이서 바뀔 수가 있잖아. 그 보정을 뒤에다가 추가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된다는 거예요. 단지 차이점은 요 자리가 이제 약간 원순열 자리가 돼버려요. 이제는 원탁의 별이거든. 그리고 뒤에 있는 이 팩은 여러분들이 아는 이웃 관련 보정, 이웃 관련 보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 키워드의 전략은 안 바뀌지만 상황이 원탁이기 때문에 단순히 5팩이 아니라 5팩 나누기 5가 되는 거예요. 이런 느낌. 이로 한번 밑에 문제를 풀어보시겠어요? 자, 5번 문제 한번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해하면요, 막 미적분처럼 계산이 복잡하지도 않고요, 되게 다 들어맞아요. 나중에는 정말 통달하게 됩니다. 막 이런 냄새를 다 맡게 돼요. 아, 원탁의 배열? 오케이. 원순열. 근데 이웃? 오케이. 요렇게. 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 풀어볼게요. 뭔가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자, 오늘 내용 많지 않으니까 한번 잘 듣고 꼭 복습을 철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그리고 이제 방학 때 여러분들은 수학 1, 수학 2를 꼭 기본 계산 문제라도 복습을 하세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수능을 안 본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치? 자, 한번 혹시 풀어보셨나요? 자, 혹시 지연아, 5번 문제 정답 혹시 나온 거 있어요? 혹시 5번 문제 뭔가 정답 나온 거 있을까요? 오, 맞다는 거야. 자, 어떻게 하자? 7명을 어디에, 원형에, 이제 이런 것도 잘 받는다는 거야. 시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원탁인지 그냥 일렬로인지 그걸 잘 봐야 돼. 소파에 앉는 건지 테이블에 앉는 건지 잘 보라는 거예요. 근데 원형이니까 이거 원순열이네, 체크해야 됩니다. 원순열. 근데 AB가 이웃하래. 이웃의 전략. 그럼 이걸 한 개로 보면 총 6명이 있는데 그 6명을 원순열에 앉혀야 돼요. 그래서 6팩이 아닌 6팩 나누기 6. 그리고 곱하기 이웃 관련 보정까지 해보시면 지연이가 말한 요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들 앞으로 많이 할 거야. 사실 요걸 이해했다면 이웃하지 마도 비슷하게 하는 거야. 사실은요. 요런 느낌은 비슷하게 접근하되 중간에 한 포인트가 원순열로 바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장 가볼게요. 자, 이제 여기 7번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럼 이제 이웃은 이미 저희가 알고 있는 키워드 아니야. 자, 원순열에서 나오는 새로운 키워드 한 가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얘는요, 어쩌면 원순열에서 등장하는 원순열 새로운 키워드입니다. 자, 어쨌든 키워드가 나오면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바탕으로 그냥 외울 겁니다. 마치 이전에 이웃 나오면 아는 것처럼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많이 나와요. 원순열 관련 키워드입니다. 읽어볼게요. 자, 여학생 2명과 남학생 4명이 원탁에 앉을 건데요. 자, 상황이 뭐다? 재밌죠? 여학생끼리 마주보고 앉으라는 거예요. 또 한번 그림으로 이해하자면요. 뭐 어렵지 않잖아요. 이게 여학생이 이렇게 마주보고 앉으라는 거예요. 남학생들은 그럼 여기 이렇게 있겠죠. 근데 마주 봐야 되니까 당연히 이건 안 될 겁니다. 밸런스가 양쪽이 맞아야 마주 보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느낌 일 거란 말이지. 자, 원순열에서 아주 유명한 마주 본다라는 키워드입니다. 자, 이 마주 보고 앉는 경우의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너네가 이제 이 그림을 가만 보면요. 사실 그 전략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자, 마주 본다는 거는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자, 지연이랑 민채가 마주 보고 앉아야 돼. 그럼 봐봐, 여러분들. 그럼 만약에 지연이가요. 여기 앉으면요. 자, 이거 지울게요. 민채는 무조건 어디 앉아야 돼요? 민채는 무조건. 어쩌면 지연이가 앉는 순간 민채한테는 선택권이 없지. 무조건 여기 앉아야 되거든요. 그치? 자, 이게 전략입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마주 본다는 키워드는요, 보통 이렇게 생깁니다. 여학생 2명 중에서 1명을 일단은 그냥 없다라고 취급합니다. 자, 지금 이 테이블에는 이렇게 여학생 1명과 남학생 4명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요, 없다라고 취급하고 저 5명을 원탁에 배열하면 정답입니다. 이렇게. 선생님 근데 왜 이게 정답이에요? 방금 말했잖아요. 어차피 민채는 셀 필요가 없다는 거야. 지연이가 어딘가에 가면 민채는 그 맞은편이야, 맞은편. 굳이 말하면 민채는 한 가지인 거지. 한 가지. 글로 무조건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전략이 발생돼요. 다시, 자, 마주보고 문제는요, 기본 전략이 뭐냐면 그냥 둘 중에 1명을 없는 사람 취급하세요. 그리고 그냥 원탁에 앉히면 끝납니다. 이유는 어차피 자리가 지정석이라서 지연이 자리만 정해주면 돼요. 민채는 자동입니다. 자, 이게 마주보고라는 키워드입니다. 자, 한번 연습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밑에 있는 9번 문제 풀어보실래요? 자, 밑에 있는 9번 문제. 마주보고 새로운 키워드입니다. 얘는 당연히 원순열에만 있는 키워드예요. 왜 마주본다는 게 일렬로에서는 그런 말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뭔가 이렇게 마주본다는 건 원탁에서만. 그래서 원순열 관련 키워드로 유명한 키워드입니다. 마주보게. 그리고 전략을 외우세요. 그냥 외우면 됩니다. 이제 아마 그 말 이해할 거야. 뭐 이웃이라는 것도 처음에야 이해하지. 그냥 외우면 돼요. 외우면. 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서 꼭 문제로 적용해 보세요.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야. 자, 이 문제 혹시 그러면 자, 누가 해볼까? 동현아, 혹시 이 문제 정답 나왔어? 몇 가지일까요? 오호, 720가지. 그치. 3이 적힌 구슬과 4가 적힌 구슬이 마주보게 하래요. 그럼 하나 없다고 치고 몇 개를? 7개를 원탁에 배열하자라는 거예요. 왜? 어차피 그 나머지 한 친구는 그냥 맞은편에 있을 거거든. 그래서 1명은 빼고 세라는 거예요. 자, 이해를 해봐. 이해를. 자, 오른쪽 갈게요. 자, 이제 요 내용이 또 아주 이제 핫하고 중요한 내용이야. 이제는 오늘 처음이죠. 실제로 원탁 그림이 나오네요. 근데 아까 제가 했던 말이 다 연결되는 게 이거 원탁 아니지. 밑에 보시면요. 이게 원이 아닐 수가 있어요. 정삼각형, 직사각형. 이건 뭐야? 반원. 그러니까 이제 원이 아니라는 거야. 즉 원이 아니기 때문에 원순열을 단순히 원으로 배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원순열은 어떤 상황? 회전이 가능한 상황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얘도 어쨌든 원탁은 아니지만 회전 가능할 거 아니야. 야, 한 가지 옆으로 가봐. 이렇게. 그치?
지금부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는지를 설명드릴 건데요. 역시나 밑에는 보지 마세요. 여기 지금 여기 파트는 제 설명과 좀 다를 거야, 해설지가. 저는 그 공식을 하여튼 이 문제를 바라보고 제가 공식을 쓰지 말라 했던 거예요. 제 설명을 이해하면요, 얘 공식 안 써도 그냥 비슷하게 풀립니다. 자, 우리가 한번 배운 대로 가보자면요. 자, 8명을 이 정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둘러 앉히래요. 그치?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 여러분들은 앞장에서 이렇게 배웠잖아. 자, 8팩은 그러니까 8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건데 그때는 원탁이라 돌리는 족족 같아서 사람 수만큼 나누기 8이었지. 맞아? 자, 방금 제가 중요한 말 했어요. 원은요, 돌리는 족족 같은 게 생겨요. 즉, 사람이 8명이면 원탁은 8가지 똑같은 게 생겨요. 근데 여러분들, 얘는요, 과연 돌리면 8가지 똑같은 경우가 생길까요? 아니면 혹시 몇 가지 똑같은 경우가 생길까요? 여러분, 얘는 과연 돌리는 족족 같을까요? 이제부터 이런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요 밑에 있는 보정을 좀 달리 해줘야 된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요 자리가 단순히 원이 아니야. 얘는 지금 약간 뭐가 나 있는 사각형이란 말이지. 자,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 설명을 돕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가 사람을 좀 이렇게 좀 이름을 써볼까요? A, B, C, D. 자, E, F, G, H.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옆으로 한 칸씩 옮겨 보겠습니다. 한 칸씩. 자, 이렇게 한 칸씩 옮겨 보시면요. A, B, C, D, E, F, G, H, G. 자, 요거는 지영아, 처음이랑 얘랑 똑같은 상황인가요? 너가 보기엔 어때? 여러분, 이 상황은 지금 처음이랑 똑같은 상황으로 볼 수 있을까요? 과연? 여러분, 다르다는 거 동의하세요? 그래서 왜요? 원탁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원탁은요, 이게 동그랗잖아. 구분이 안 돼. 근데 정사각형 모양은요, 봐봐, 보시는 것처럼 약간 암묵적으로 짝꿍이 존재하는데 처음에는 짝꿍이 AB였단 말이야. 근데 한 칸 돌리면 짝꿍이 바뀌어요,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같아요? 즉, 이걸 이해해야 돼.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원수별 문제인데 이게 원탁이 아니라 어떤 이상한 어떤 다각형 모양이며 이 밑에 나누기를 좀 고민해 봐야 돼. 과연 8일까라는 거야. 그러니까 원탁은 다시 말할게. 원탁은 왜 나누기 8이냐면 8가지 똑같은 게 생겨. 돌리는 족족 생겨요. 근데 얘는요, 다른데요. 자, 제가 첫 문제니까 한 번 더 해볼까? 그럼 여러분들이 한 칸 더 돌려봐. 2칸 돌려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2칸 돌렸어요. 자, 이 경우는, 자, 파란 색깔 보세요. 이 경우는 지연아, 처음과 이 파란 색깔은 같은 거라 볼 수 있나요? 자, 이 파란 색깔 여러분들 처음과 같은 거랑 볼 수 있나요? 이제는 같다는 거예요. 즉, 얘는 결론적으로 2번에 한 번꼴로 같은 게 생겨요. 사실상 이 모서리 개수만큼 생기는 거예요. AB가 여기, AB가 여기, AB가 여기, AB가 여기 총 4번밖에 같은 게 안 생겨요. 그래서 나누기 4를 해야 됩니다. 요거 정리해보세요. 요걸 이해해야 돼. 얘는 약간의 보정이 달라집니다. 얘는요, 나누기 8이 아니에요. 저는 이것 때문에 공식으로 설명을 안 한 거예요. 요걸 이해만 하면 아, 그런 거구나,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왜 나누기 8 했냐면 원탁이라 너무 예쁘잖아. 돌리는 족족 같아요, 걔는. 근데 이제부터 사각형, 삼각형은 과연 돌리는 족족 같을까요? 아니면 몇 번에 한 번꼴로 같을까요? 그걸 체크해서 몇 번 같은지를 좀 다시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이번 문제는 총 4번만 같아요. 그래서 나누기 4를 해야 돼. 보정을 나누기 4를 해야 돼. 4개를 한 개로 봐야 돼요. 자,
이해했다며? 자, 밑에 한번 가볼까요? 그럼 예를 들어 11번 문제 이거 한번 풀어보실래요? 이거 과연 몇 가지일까요? 자, 11번 문제 이거 과연 몇 가지일까요? 오늘 열심히 하네 우리 동현이. 자, 자, 이 문제는 민채야. 나누기 얼마 해야 되게? 이거 3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해봐.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가 또 프리패스입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들 어려워하는 내용이에요. 고백할게요. 학생 때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근데 그때는 어느 누구도 이렇게 설명 안 해줬어요. 뭔가 위에 공식 같은 것처럼 어떻게 하는데 솔직히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 근데 이제 이해를 해보라는 거야. 다시 원래는 6명을 그냥 일렬로 배르면 6팩이야. 근데 이번 테이블은 정삼각형 모양이란 말이지. 약간 제가 좋아하는 방식은 이렇게 짝꿍이라고 좀 이렇게 생각해서 돌려보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몇 번 같아져? 3번 같은 게 나와요. AB가 여기 있을 때, AB가 여기 있을 때, AB가 여기 있을 때. 얘네들이 헤어지는 순간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누기 3으로 보정해야 돼요. 같은 게 3번 나오거든. 이렇게. 자, 그럼 12번 문제는 자, 시간 관계상 한번 전략만 빠르게 체크해 볼게요. 8팩에다가 얼마를 나눠야 될까? 누구 물어보지? 혜원아. 12번은 8팩 나누기 얼마일까요? 다시 얘는 과연 몇 번 같아질까요? 여러분들. 오, 맞아요. 만만한 건 있잖아. 요 A. 얘가 여기서 출발한다 치면 한 바퀴 좀 일로 가요. 짝꿍이 생겨. 그럼 다른 거야. 다른 거, 다른 거. 일로 가야 같아지는 거야, 사실은요. 딱 2번밖에 안 생겨요. 이걸 할 줄 아냐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문제. 13번은 그럼 과연 몇 가지일까요? 요거 한번 고민해 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요걸 이해하면요. 요런 것도 맞출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괜찮으면 제가 한 10분 정도만 더 해야 될까요? 한 10분 정도만. 지금 약간 다음 장까지 해야 여기 원수열 끝나는데 조금 시간 애매해요. 유형 측에도 몇 개 봐야 될 게 있는데 조금 시간이 타이트하네. 조금만 더 할게요, 여러분들. 자, 온라인 수업의 장점. 조금 더 할 수 있다. 미안. 근데 제가 이걸 대충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앞으로 웬만하면 가급적 욕심 안 되고 매일 하루에 하나씩 새로운 거 소개 드릴게요. 그래봤자 한 4번이면 끝나요. 아, 장점 당연히 장점 맞지 동현아. 온라인 수업이 장점이잖아. 우리 오프라인 여러분들 차도 타야 되고 10시에는 문 닫아야 되거든요. 그치? 자, 이 문제 여러분들 자 한번 혹시 정답 나오시고 몇 가지예요 이거? 이거 재밌는 문제다. 오, 720까지? 즉 지연이는 720까지란 말은 그냥 이 문제를 그냥 일렬로처럼 푼 거네. 6으로 나눠야 돼요. 자, 정답은 720까지입니다. 지연이 말이 맞아요. 이 문제는요. 그냥 일렬로 배열과 사실은 같은 문제예요. 왠 줄 알아? 여러분 이 그림은요. 결국 돌리면 매번 달라요. 다시 이 그림은요. 지금 돌리면 매번 달라요. 즉 그냥 일렬로 문제가 돼버린 거야. 사실은 이 문제가. 이 말 뜻 이해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사람 한 점 앉혀놓고 한번 돌려봐. 자, A가 1로 가면요. 짝꿍 바뀌죠. A가 1로 가면요. 당연히 위치가 바뀌어서 또 새로운 거야. A가 1로 가면요. 이것도 사실은 새로운 거예요. 지금 여기에 다 지금 새로운 상황이잖아. A가 1로 가도 새롭고요. A가 1로 가도 새로워요. 전부 다 새로운 상황이야. 같은 게 없대, 같은 게 지금.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유명한 문제인데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이 그냥 6팩이에요. 그러니까 1회 사실상 그냥 일렬로 배울 문제랑 다를 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지연이는 요 어떤 컨셉을 이해를 하신 거예요. 정리할게요. 결국 원순열은요, 돌렸을 때 같은 게 몇 개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실력인 거야. 근데 위에 같은 경우는 좀 모양에 따라서 개수가 다른데요. 이 그림은 그냥 돌리는 족족 다 달라요. 같은 게 없어요. 너네가 돌려보면 알 거야. 그냥 아예 계속 매번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라인에 주목해 보시면요, 이 라인은 매번 바뀌잖아요. 매번 이 자리가 바뀌어 지금 사람들이. 같은 게 어딨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이 문제는 그냥 6팩이 정답이 됩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래요. 정리해 보시기 바라고 다음 장 가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위에 보시면 색칠하기 문제인데요. 이 색칠하기 문제에 원순열 버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문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쌤, 색칠하기는 그냥 경우의 수 문제 아니에요. 근데 읽어보시면 너네가 아는 그 조건이 빠졌습니다. 항상 나오는 조건 있잖아. 뭐 같은 거를 중복해서 칠할 수 있는데 인접한 건 다른 거, 그 말 없잖아요. 그냥 얘는 색칠하기 문제인 뿐이야. 이름만 보자면. 그런데 자, 읽어보시면요, 어디서 원순열이란 느낌이 드냐면 여기에. 요 말 자체가 사실은 원순열로 보라는 힌트입니다. 아까 이 말 제가 했잖아요. 원순열은 기본 가정이 저거예요.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거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혹시 느낌아? 14번의 정답 여러분 뭐게요? 뭔가 할 수 있지 않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이게 원탁은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원순열 같은 느낌 아니에요? 이렇게? 몇 가지일까? 자, 원래라면 4팩인데 역시나 여기에 이제 색깔 4개를 칠하면 돌렸을 때 1개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색칠하기 문제 중에는 이렇게 원순열 버전이 존재한다는 거. 특히 이제 사실은 이번 페이지에 그림 보시면요, 느낌 혹시 안 오세요? 돌릴 수 있게 생겼잖아. 우리 지난번 그 고1 때랑 비교해 보시면 막 고1 때는 이런 느낌은 아니었거든. 근데 이번 페이지를 뭔가 딱 봐도 돌릴 수 있어 보이잖아. 그래서 색칠하기 문제라고 그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 문제는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볼 때 원순열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면 16번 같은 걸로 바뀝니다. 혹시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실래요?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너네가 어쩌면 좀 느낌이 올지도 몰라. 위에 두 문제랑은 살짝 다르거든. 근데 한번 전략을 세워봐. 여기 네 군데를 칠해야 돼. 그리고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볼 때 과연 어떻게 칠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과연 어떻게 칠하면 좋을까요? 혹시 이 문제 자유롭게 정답 나온 친구 있어요? 몇 가지게요? 혹시 나온 친구 있어요? 자, 이 문제는요, 잘 들어봐. 30초만요. 네. 59분인데 조금만, 지영이. 자, 조금만 더 할게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한 조금만 더 할게요. 제가 오늘 앞에 좀 말이 길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런 일 없을 거예요. 회원을 맞았고 정답 8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봐봐.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만 같은 것을 본다고 했잖아. 근데 여러분 봐봐. 회전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네 군데가 다가 아니야. 여러분 지금 회전할 수 있는 게 여기가 회전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회전이 기본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들. 회전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좀 위에서 이렇게 딱 봐도 회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쌤, 이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자,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면 회전 불가능한 곳을 먼저 경우를 세줍니다. 몇 가지? 4가지겠죠. 일단 여기를 먼저 칠하자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3군데를 여러분들이 뭘로? 원순열로. 나머지 3군데는 원순열로 칠해 주시라는 거예요. 3팩인데 얘는 돌리면 3가지가 똑같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느낌 살려서 오른쪽에 19번 한 번 더 해봐. 그래서 오른쪽에 요 3문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 문제가 조금 더 발전되며 전부 다 돌릴 수 있는 건 아니야. 딱 보시면 알 거예요. 여기는 못 돌리는데. 그럼 거기부터 먼저 정해주고 나머지를 돌리는 거예요. 원순열로. 색칠하기 문제 관련 원순열 문제입니다. 유명한 문제예요. 자, 19번 문제는 몇 가지일까요? 30초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숙제예요. 만렙은. 여기까지가 숙제니까 한번 잘 여러분들이 문제 푸시면서 복습을 해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안녕하세요. 주찬아 잠깐만 한 10분 정도만 혹시 조금 자습 가능해? 쌤 여기 네네. 수업하는 거 조금만 마무리 짓고 올게. 금방 네네네. 올게. 제가 사실 10시에 여기 다른 친구들 온라인 수업 장점 10시에 보충 불렀어요. 그래서 좀 봐주려고 불러가지고 한 10분만 더 할게요. 혹시 이 문제 정답 나온 친구 민채 나 30까지 다 3까지 혜원이 30까지 나왔어? 아하이, 너네 잘하는구나. 어떻게 하자. 그냥 돌리면 안 돼요. 요 밑에는 못 돌려 여러분들. 이걸 먼저 정해주라는 거야. 즉 먼저 칠해주고 나머지 4개를 옆에다가 쫙 돌려주는데 이게 마치 원순열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파트의 색칠하기 문제는 약간 원순열 느낌으로 갈 수 있다는 거. 계산해보시면 30까지가 되겠죠. 자, 유형체 가볼게요. 자, 유형체 그럼 가보시면요. 자, 한번 쭉쭉 넘겨볼게요. 자, 페이지는 8쪽, 베이직센입니다. 제가 그냥 편의상 유형책이라 부를게요. 근데 얘도 거의 계산책이긴 해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있던 이런 기본적인 내용. 잠깐만. 자, 지혜도 조금만 미안한데 한 10분까지만 잠깐 자습하고 있을게. 쌤이 10분 때 바로 질문 받을게요. 알겠지? 네.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기본 문제니까 왜 그 보정이 필요한지도 꼭 공감해 보시기 바래요. 그냥 외우지 마. 알겠지? 그리고 다음 장 가보시면요. 다음 장에 이렇게 이제 이웃이 나오는데 혹시 여러분들 이웃하지 마 보이세요? 자, 12번 가볼게요. 자, 이웃하지 마 문제 한번 풀어볼까? 한번 여러분들 고민해볼 시간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뭔가 이웃하지 마 문제는 뭔가 어떨까? 근데 너네 아마 난 맞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진지하게. 전략은 안 바뀌어. 단지 이제 이게 원탁에 둘러앉히는 거니까 어느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원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타이밍이 있을 겁니다. 자, 이웃하지 마 문제입니다. 원순열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을 제가 말했잖아. 그 1학기 고1 거 할 때 꼭 기억하라고. 또 나옵니다. 이런 키워드는. 전략은 안 바뀌어요. 단지 약간 상황이 시행이 바뀌기 때문에 세부 계산에서 어쩌면 추가적인 보정이 필요할 때가 종종 있을 거다라는 거지. 이번 파트로 원순열 보정을 해야 됩니다. 나누기 얼마? 돌렸을 때 같은 거 개수만큼 나눠줘야 됩니다. 자, 혹시 이 문제에 여러분들 정답 나온 친구 있을까? 오, 72? 72? 너네 좀 하는구나. 자,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자, 다른 친구들 한번 들어봐. 자, 읽어보시면요. 남학생 2명이서 이웃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웃하지 마의 기본 전략이 뭐였다? 여학생들을 먼저 배열하는 거 맞나요? 근데 여기서 차이점이 발생돼. 그냥 4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학생들을 먼저 배열할 때 원탁에 앉혀야 되거든. 그래서 원순열처럼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뭐 할 차례야? 이 남학생들을 여기 사이사이 어딘가에 뽑아서 거기에 배열해 주는 거 맞나요? 맞나요? 쌤, 근데 얘는 왜 근데 P를 쓰는 거예요? 자, 여학생들이 이미 앉아 있지. 그럼 봐봐. 그럼 사실은 이제 남학생이 들어갈 타이밍에는요. 얘는 사실상 원탁이지만 아까 그 지연이가 맞춘 원탁이지만 남학생들이 앉을 때는 그냥 순열 같은 그냥 일렬로랑 거의 같은 상황이 돼버려요. 솔직히 말하면. 왜? 이 남학생들은 이제
이렇게 막 바뀌거나 돌면요 매번 다른 상황이야. 왜 여학생들이 매번 내 짝꿍이 바뀌거든요. 양옆이. 그래서 남학생들 안 실 때는 순혈처럼 우리가 배운 전략이잖아요. 이렇게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자리만 바뀌었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 살려서 여러분들이 이웃하지 마도 풀어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방금 보고 온 색칠하기 문제 원순열 부정입니다. 보통 이런 말이 나와서 약간 원순열 냄새를 풍깁니다. 회전에서 같은 것은 한 개로 본다. 이런 말. 다음 장. 자, 얘가 이제 아까 했던 그런 탁자 문제. 그래서 탁자의 모양에 따라서 나누기 4가 아닐 수 있다는 거야. 사람 수가 아닐 수 있거든. 돌렸을 때 몇 번 같은지를 꼭 체크해서 그거를 나누게 할 겁니다. 알겠지? 그리고 다음 장 가보시면요. 뭐 여기 문제 보시면 이웃 관련 문제 쭉쭉 나옵니다. 다음 장. 자, 교대로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9번 문제 한번 풀어보실래요? 교대로도 원순열 버전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잠재력을 믿습니다. 자, 풀어볼 시간 드릴게요. 어쩌면 교대로의 전략을 쓰면 돼요. 보통 제가 교대로의 전략 말한 거 있잖아. 그걸 한번 그림도 활용해 보시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주 어쩌면 잘 피해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기대할게요. 여기까지만 설명드릴게요. 나머지는 여기 뭐 다음 장에 색칠하기 문제랑 그 아까 탁자 문제는 아까 연습 많이 했으니까 별로 차이점 없어요. 똑같이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꼭 배운 내용 꼭꼭 씹어서 소화를 하세요. 지금 오른쪽에 녹화한 시간 보니까 한 50분 동안 원순열 끝냈는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서 당연히 다음 시간 쪽지 시험 문제는 원순열 내용이 포함되겠죠. 제가 이제 누적해서 할 건데 갈수록 시간은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다들 보게 될 겁니다. 자, 혹시 9번 문제에 정답 나온 친구 있어요? 몇 번이게요? 오! 좀 잘하네요. 자, 이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남자 3명, 여자 3명. 1. 원탁에 앉힐 거야. 일단 여기서 뭔가 좀 세요. 원탁에. 이렇게. 근데 교대로 앉히래요. 자, 교대로 문제의 전략이 뭐였냐면 자, 남자를 먼저 배열하라고 했지. 교대로. 그리고 느낌아 남자를 배열할 타이밍에 원순열이 들어갑니다. 그치? 남자 3명이 처음 앉는 건데 이거는 원탁이잖아요. 3분의 3패. 근데 재밌는 포인트는 여자들을 이제 여기 사이사이에 여자들을 배열할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것도 과연 3분의 3팩일까요? 아니면 그냥 3팩일까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3팩이 돼요. 혹시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왜 그냥 3팩일까? 여자도 원탁이 앉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방금 제가 앞에서 그 말 하고 왔어요. 자, 이걸 쓰는 순간 여러분들, 자, 이걸 쓰는 순간 남자들이 이미 앉았죠? 그치? 남자들이 이미 앉았잖아. 남자가 픽스된 상태에서 여자가 앉으면요. 사실 여자분들은 돌리는 족족 다른 게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 옆에 여기 지금 현빈, 원빈, 여기 조빈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A라는 여학생, B라는 여학생 C가 앉아 있잖아요. 얘를 한 바퀴 돌려봐. 여러분 이게 과연 같은 상황일까요? 다른 거야. 남자를 앉힐 때는 원순열인데요. 그 다음에 들어갈 때는 여자는 원순열이 아니에요. 그냥 순열 문제예요. 여러분 이 말 이해돼? 한 바퀴를 더 돌려봐. 여러분 이거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앉는 순간 옆에 짝꿍이 이제 정해져 버린 거야. 그 자리마다. 그럼 당연히 여자는 돌리면 달라요. 매번 달라요. 즉 원순열 보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이 나누기 3을 왜 하냐면 돌렸을 때 같은 거를 한 개로 보겠다는 건데 남학생이 앉을 때는 아무도 없으니까 나누기 3을 해야 돼. 여기는 원순열이 맞다는 거야. 여기는. 근데 이제 여기 누구냐? 여학생이 앉을 때는 그냥 순열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남학생이 앉아있는 바람에. 이 말 이해했어요? 그래서 교대로 문제 풀 때 여기를 조금 주의해야 돼. 그리고는 약간 비슷해요.
선생님 이번에는 곱하기 2 안 하나요? 이 문제는 곱하기 안 합니다. 왜? 이미 그 곱하기 2라는 게 사실 이제 원탁으로 넘겨오면서 사실 원탁은 맨 앞과 맨 뒤란 게 없어요. 이미. 그냥 원탁인데 어떡해요? 그래서 여기는 그 3명 3명이지만 곱하기는 안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시면 12가지다라는 거야.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숙제는 14쪽까지고 자,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아침 10시 반 학원에서 뵙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뭐 질문이 있다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질문도 해주시고요. 학원에 오시면 저희가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볼 테니까 오랜만에 뵙는 거야. 늦지 마시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처럼 하려면 시간이 꽤 타이트하거든. 쪽지 시험도 봐야 되고. 오늘 내용 배운 꼭 여러분들 복습 미루지 말고 이해를 하셔가지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자, 아까 동현이랑 숙제 좀 덜한 친구들을 꼭 마무리해서 동현이 내일까지 꼭 올려줘. 알겠지?